여러분,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이 나오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배우. 말 한마디 없이도 눈빛만으로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 맞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배우 안성기 씨입니다. 요즘처럼 시끄럽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안성기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고요한 품격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최근 그분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팬들 모두가 괜찮으신가요? 그 미소 다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마음을 졸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 한 시대를 함께 살아온 배우 안성기의 존재에 대해 조용히 그리고 깊이 나눠보려 합니다. 안성기라는 이름 앞에는 늘 국민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어울리는 말은 품격의 사람 아닐까요? 1960년대 단역 아역으로 영화계에 첫 발을 내디딘 그는 무려 60년 가까운 세월을 오로지 연기라는 길 위에서 걸어왔습니다. 세상이 달라져도 내 마음은 그대로다. 그의 연기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제스처도 자극적인 대사도 없었죠. 그저 눈빛 하나로, 한숨 하나로 우리 마음 깊은 곳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그가 바로 그런 배우였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보았던 영화 속 그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화려한 휴가, 라디오스타, 하얀 전쟁, 투캅스. 수많은 작품 속에서 그는 늘 인간 냄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연기에는 배우 이전의 사람 안성기의 진심이 묻어 있었죠.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그는 후배 배우들에게 다가가 괜찮아, 천천히 해. 진심이면 다 전해져. 이렇게 다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후배들은 말합니다. 선배님은 우리에게 연기를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일까요? 그의 이름을 부르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집니다. 마치 오랜 친구의 안부를 듣는 것처럼요. 안성기 씨는 단지 연기만 잘하는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 영화계가 어려웠던 시절 묵묵히 뒤에서 동료들을 챙기고 후배들이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화인 후원회, 예술인상재단 등 수많은 단체에서 그는 늘 이름값이 아닌 마음값으로 움직였죠. 한 후배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후배의 영화에 출연료도 받지 않고 단 한마디 응원할게 라고 말해 주셨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늘 그랬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사람의 온기를 먼저 택한 배우. 그게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안성기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 안성기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딘가 마음이 먹먹해지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의 영화가 개봉하던 시절 우리는 극장 의자에 앉아 젊은 날의 설렘과 슬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가 스크린에서 흘리던 눈물은 언제나 우리의 눈물 같았고 그의 미소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프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마음이 흔들린 이유는 단지 한 배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시대가 잠시 멈춰버린 듯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안성기라는 배우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그의 연기가 아닌 그의 사람됨일 겁니다. 촬영 현장에선 늘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후배의 대본을 함께 읽어주고 스태프의 이름을 꼭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피로를 녹여주는 배우. 그의 주변 사람들은 입을 모읍니다. 안성기 선배님은 존재 자체가 예의였어요. 그가 보여준 건 연기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이었습니다. 요즘 그의 건강이 다시 악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삶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이라는 걸요. 스크린 위에서 수없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던 그 모습처럼 이번에도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회복의 길을 걸어가리라 믿습니다. 안성기,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우리는 오늘도 그가 건강하게 웃으며 다시 카메라 앞에 서길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미소가 다시 스크린을 채우는 날, 아마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 역시. 그가 있어 영화가 있고, 그가 있어 이 시대가 따뜻했구나.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 박중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꺼낸 한마디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배우 안성기 씨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기자회견장 안은 고요해졌죠.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전한 소식은 충격이자 슬픔이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정동의 한 아트센터에서 박중훈 씨는 자신의 에세이집 후회하지 마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는 오랜 배우 인생을 돌아보는 따뜻한 행사로 시작됐지만 이야기의 방향은 어느새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쥔 채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성기 선배님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십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 한 줄이 끝나기도 전에 기자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습니다. 제가 선배님 얼굴을 뵌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통화나 문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가족분들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담담히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박중훈에게 안성기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죠. 40년 넘게 함께한 존경하는 스승이자 동료이자 친구이자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그가 안성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로 인연을 맺고 수십 년 동안 영화계의 굴곡을 함께 버텨왔습니다. 좋은 시절도 힘든 시절도 언제나 서로의 곁에 있던 사람들, 서로의 생일을 잊지 않았고 누군가의 시사회가 있을 때면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아 응원하던 사이. 그래서였을까요? 그가 통화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 감정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마음 깊은 곳에 이별에 대한 두려움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전 채널 A 프로그램 4인용 식탁에 출연한 박중훈 씨는 조용히 또 한 번 안성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말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선배님은 제 인생의 끈 같은 분이에요. 제가 풍선이라면 그 풍선이 터지지 않게 붙잡아주던 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많은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인생이 흔들릴 때 조용히 손잡아주던 사람. 박중훈에게 안성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 전 선배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배님이 계셔서 제 인생이 좋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힘없이 빙긋 웃으시는데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웃음이 그의 눈에 얼마나 따뜻하고 또 아팠을까요? 박중훈 씨는 기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담담하게 하지만 사실 정말 슬픕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함께 웃던 시간, 함께 찍은 수많은 장면들, 그리고 함께 나눈 인생의 이야기들이 순간 한꺼번에 스쳐갔다고 합니다. 선배님이 계셨기에 내가 배우로 버틸 수 있었다. 그 말은 아마 그가 평생 하고 싶었던 진심 어린 고백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당신 덕분에 내가 존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인연이죠. 안성기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세대의 중심이자 모든 후배 배우들의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박중훈은 그를 내 인생의 중심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니 그 역시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듯 했다고 하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제 책을 선배님이 보실 수 없는 상황이라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책을 내면서 그는 누구보다 먼저 그 책을 건네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안성기였다고 합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쓴 책이었는데 지금은 그 말을 직접 전할 수 없다는 게 가장 가슴 아프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우정이란 저런 거구나. 카메라 앞에서는 수없이 서로를 놀리고 장난쳤던 두 사람. 하지만 그 속엔 40년 세월이 쌓아온 깊은 존경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친한 배우들의 관계가 아니라 삶의 굴곡 속에서 서로를 붙잡아준 인생의 동반자 같은 관계였죠.
그래서 박중훈의 그 말, 이제는 문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먹먹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죠.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박중훈 씨가 지금 느끼는 감정 아닐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계셔서 제 인생이 좋았습니다. 그 한 문장 안에는 감사도, 존경도, 그리고 그리움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안성기라는 배우, 그는 단지 연기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인생에 따뜻한 그림자처럼 함께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을 모으는 이유, 그건 단 하나일 겁니다. 그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어서, 그리고 언젠가 그가 다시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지을 날이 온다면 박중훈은 이렇게 말하겠죠. 선배님, 이제는 제가 붙잡을게요. 이번엔 제가 그 끈이 되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제 인생의 끈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제가 풍선이라면 그 풍선이 터지지 않게 붙잡아준 돌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40년 세월의 우정과 존경, 그리고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함께 걸어가 볼까요? 풍선과 돌. 참 단순하지만 얼마나 깊은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사람은 변하고 인생의 바람은 늘 불어옵니다. 그 바람에 휘청거릴 때마다 우리 곁에 묵묵히 붙잡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복 아닐까요? 박중훈에게 그 돌 같은 사람이 바로 안성기였습니다. 데뷔 초 불안하고 흔들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기력이 부족하다는 평가, 흥행 실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좌절, 그때마다 안성기는 조용히 그의 곁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괜찮다, 중훈아. 영화는 오래가는 거야. 잠시 흔들려도 결국 진심이 이겨.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하죠. 두 사람은 1980년대 중반 영화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서로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있었죠. 박중훈은 회상합니다. 선배님은 저에게 연기의 스승이기도 했지만 인생의 방향을 잡아준 나침반 같은 분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연습실에서 늦게까지 대본을 맞추고 촬영 후에는 허름한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나누며 인생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성기는 그때마다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배우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해. 사람을 알아야 진짜 연기를 할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그의 삶을 관통하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안성기라는 배우가 보여준 모든 연기에는 언제나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얼마 전 박중훈은 용기를 내어 안성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오래 통화는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계셔서 제 인생이 좋았습니다. 그 말은 한 세월을 함께 걸어온 후배의 진심이었고 존경과 사랑이 담긴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안성기는 그 말을 듣고 힘없이 빙긋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 미소, 아마도 박중훈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웃음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 중훈아. 나도 내 인생이 참 고마웠다. 때로는 말보다 표정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죠. 그날 안성기의 미소가 그랬습니다. 그 웃음에는 세월의 피로가 묻어 있었고 동료를 향한 애정이, 그리고 이제는 나를 놓아도 된다는 듯한 잔잔한 평화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박중훈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의 마지막 인사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 미소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송 스튜디오는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가 멈춘 듯 모두가 잠시 고개를 숙였죠. 사람의 인연은 시간이 길다고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진심이 있을 때 비로소 오래가는 거죠. 안성기와 박중훈 두 사람의 관계는 바로 그런 인연이었습니다. 화려한 시절보다 서로의 그림자를 봐온 세월이 더 많았던 두 사람. 그들은 서로의 성공을 기뻐했고 서로의 실패를 위로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박중훈은 지금도 안성기를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뭉클해진다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향해 선배님은 제 인생의 끈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도 그 때문이겠죠. 박중훈의 고백은 단순히 한 배우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엔 한 세대를 함께 살아온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누군가, 그 사람 덕분에 인생이 버텨졌다고 느끼는 순간, 박중훈에게 안성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안성기 같은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박중훈은 말합니다. 그 미소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은 안성기라는 배우가 남긴 가장 인간적인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현실의 병상에서도 그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세월의 굴곡을 모두 품고 있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진짜 인생의 얼굴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미소를 다시 볼 수 있길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하며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선배님, 당신의 미소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우리 인생의 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게 참 묘하지요. 누군가는 그토록 평온해 보이는데 그 안에서는 말하지 못할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배우 안성기 씨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단정했고 늘 겸손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길고도 고된 투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019년 모두가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성기 배우가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팬들도 동료들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늘 건강하고 단단한 모습의 배우였기에 그가 병상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 쉽게 상상이 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침착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가까운 지인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선배님은 이 또한 내 인생의 한 장면이지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오히려 우리가 울었습니다. 그에게 병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저 또 하나의 시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2020년 기적처럼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안성기 완치 판정. 그는 완치 소식과 함께 조용히 카메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예전처럼 힘찬 목소리로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죠. 응원해주신 덕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눈빛엔 피로 대신 감사가 있었고 그 미소에는 생의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역시 안성기다라고 말했죠. 그의 회복은 단순한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그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한 공식 행사에서 그가 모자를 쓴 채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꼈죠. 예전보다 수척해진 얼굴, 조금 느려진 걸음.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밝은 미소로 관객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죠. 요즘은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많은 팬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가 봐도 힘든 상태였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늘 그랬듯 누군가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말이죠. 병상에서도 그는 영화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12회 아름다운 예술 인상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사장 자격으로 무대에 올랐죠. 모자를 눌러쓰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무대 위에 올라 짧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운동을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있던 후배 배우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예술인의 품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들려온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안성기 배우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그는 이제 문자나 통화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용히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며 외부 활동은 완전히 중단된 상태. 그의 절친 박중훈은 이제는 가족분들을 통해 소식을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말에 많은 이들이 눈을 감고 그의 회복을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오랜 세월 스크린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던 사람, 그가 지금은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선배님은 여전히 배우입니다. 병상에서도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병실에서도 스태프와 연락하며 그 영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됐어? 이 장면은 어떻게 찍었어? 이렇게 묻곤 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 전체가 이미 연기가 아니라 예술이었기에 그는 병 중에도 배우로서의 마음을 놓지 않았던 거죠. 한 후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늘 영화 속에 사세요. 그게 진짜 예술가 아닐까요? 그의 투병은 단순히 병과 싸우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삶을 품격 있게 마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보여준 강인한 생애 의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만으로 살아간다는 건 버티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아마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 싸움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그의 미소가 다시 스크린에 비칠 그날을 우리 모두 함께 기다려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선배님, 당신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빛나는 배우입니다. 안성기라는 배우는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품으로 사랑받았고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배우였습니다. 대중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죠. 안성기라는 이름이 곧 한국 영화의 역사다. 그의 영화는 시대의 기록이었고 그의 미소는 한 세대의 위로였습니다. 그가 등장하는 화면은 늘 따뜻했고 그가 남긴 대사 한 줄 한 줄에는 인생의 묵직한 여운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그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은 마치 가족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아프다는 사실이 곧 우리 세대의 한 부분이 아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뉴스가 전해진 이후 SNS와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안성기 선생님, 부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화로 청춘을 보냈어요. 지금도 당신이 제 마음속 최고의 배우입니다. 짧은 글 한 줄 한 줄에 그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 중엔 60대 팬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선생님 영화를 보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마다 선생님의 눈빛이 저를 위로했어요. 한 사람의 배우가 한 세대의 삶에 남긴 흔적이 이렇게 깊을 줄 그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의 존재가 이미 수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의 절친 박중훈을 비롯해 많은 동료 배우들이 요즘 그를 자주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죠. 선배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후배 배우들은 그의 촬영 현장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촬영이 끝나면 누구보다 먼저 스태프들에게 다가가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그 한마디를 꼭 건넸던 사람, 그리고 촬영이 잘 안 풀리는 후배에게 조용히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 내 안에 이미 답이 있어. 이렇게 말해주던 선배, 그가 있었기에 현장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의 영화를 떠올려 볼까요? 하얀 전쟁 속에서 보여준 묵직한 인간의, 라디오 스타에서의 따뜻한 동료의, 화려한 휴가에서의 절망 속 희망. 그가 연기한 모든 인물은 결국 인간 안성기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연기를 하면서도 늘 말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관객의 눈물을 진심으로 느껴야 한다. 그래서 그의 연기는 연기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스크린 속의 안성기는 결국 현실의 우리에게 당신도 잘하고 있다는 위로를 전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지금 아프다니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지금도 수많은 팬들이 그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나아지셔서 다시 그 미소 보여주세요. 이건 단지 팬의 응원이 아닙니다. 세월의 한 켠을 함께 살아온
동시대인의 진심입니다. 우리는 그의 영화를 보며 웃었고 그의 대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떠난다 해도 그의 따뜻한 시선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많은 이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니까요. 안성기라는 배우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품격을 말합니다. 그의 연기에는 소리 없이 강한 진심이 있었고 그의 인생에는 보여주지 않아도 느껴지는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 품격은 병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 사람, 그게 바로 안성기라는 배우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기다림과 응원, 그가 다시 일어서길, 그의 미소가 다시 스크린을 밝히길, 조용히 마음으로 바라보는 일뿐이죠. 그의 오랜 친구 박중훈이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계셨기에 내가 배우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안성기라는 이름이 있어 우리가 한국 영화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사랑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언젠가 그가 다시 관객 앞에 서서 특유의 그 미소로 인사하던 날을 우리 모두 함께 박수로 맞이할 수 있기를. 선생님, 지금도 당신은 우리의 배우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괜찮아, 아직 끝이 아니야. 배우 안성기 씨의 이야기를 따라오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단지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품격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병과 싸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얼굴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혈액암, 말 그대로 혈액 속에서 생기는 암입니다.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공통점은 하나죠. 몸 안에서 정상 세포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비정상 세포가 채워간다는 것. 이 병은 조용히 그리고 느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피로, 작은 멍, 자주 걸리는 감기. 처음엔 누구나 가볍게 넘기지만 그것이 몸의 작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혈액암은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건강했던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도 문득 찾아오는 게 바로 이 병입니다. 그래서 안성기의 싸움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안성기 씨는 2019년 진단 이후 오랜 치료 끝에 한 차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 후 병은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많은 이들이 절망할 법했지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의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선언이었죠. 그는 병상에서도 꾸준히 운동했고 하루하루를 일정하게 살았습니다. 의사들은 놀랐다고 합니다. 그 연세에 이렇게 강한 회복력은 드물다고. 그의 마음속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버티는 만큼 누군가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의 투병은 단순히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시대 모두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혈액암의 치료는 길고 고단한 여정입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조혈모세포 이식 하나하나가 몸의 한계를 시험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생활의 균형입니다. 몸이 버티려면 마음이 먼저 버텨야 합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영양, 무엇보다 긍정의 마음이 치료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병은 의학이 고치지만 마음은 사람이 고칩니다. 그 말처럼 가족과 친구 그리고 팬들의 응원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분은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그가 걸어온 길, 그가 보여준 태도, 그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품격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의 투병 소식이 안타깝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보여줬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병 앞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세상이 자신을 잊어도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강인함이라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실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안성기의 뉴스를 보며 자신의 희망을 되새기고 있을 겁니다. 그분도 저렇게 버티시는데 나도 할 수 있겠지. 그게 바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연스레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길, 그가 다시 스크린 위에서 웃길, 그 마음이 모이면 그 자체가 하나의 치유가 아닐까요? 안성기라는 배우의 이야기는 결국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병을 숨기지 않았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그의 삶이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결국 사랑하는 일이다. 그가 싸우고 있는 이 시간은 단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삶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늘을 감사하게 살자. 내 옆 사람을 더 사랑하자.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의 병간호를 하고 있거나 스스로의 몸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안성기 배우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는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수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잠시 잊힐 뿐 언제든 다시 피어오를 수 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에도 그 희망의 끈이 다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의 미소가 다시 스크린을 밝히는 날, 우리 모두 함께 박수로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생님, 당신의 삶이 곧 우리의 희망입니다.